꺼졌어. 됐다. 음악. 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잠시 전에는요, 요즘 참 방송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네요. 동네에 정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전기가 나갔다가 금세 복구가 됐습니다. 요즘에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유전이 일어나서 이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생겼네요. 뭐 잘 되려고 그러면 이런 사소한 사고들이 많은 거죠. 어쨌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장비가 많다 보니까 또 게다가 이 동네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예. 저희 동네가 이게 또 계속 개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누전이 일어나서 이런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테니까 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자, 태극기 집회 아주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공무원, 언론이 태극기 집회에 대한 눈치를 안 보고 있다.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네.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태극기 집회의 임팩트.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 네. 그 임팩트를 좀 키워야 된다. 네.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태극기 집회의 향후 전망, 네. 어떻게 조직화해야 될 것인가. 네. 그걸 통해서 언론과 정치권을 압박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회 문화를 좀 다양화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선 그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치권에 대한 압박, 언론에 대한 압박, 공무원 사회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차기 권력은 누가 갖게 된다 라는 대안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탄핵에서 우리가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만으로 끝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탄핵을 당해서 탄핵에서부터 일어나서 임기를 채우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지지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대안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면서 대한민국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계속될 거고,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문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냐 하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의 새누리당의 뭐 이른바 잠룡이라고 얘기하는 대권 후보들한테는 전혀 희망을 사실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제 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정국을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소문 없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 굉장히 태극기 민심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분이 효율적인 대안이구나, 우리 민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그러면 앞으로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안 하니까, 태극기 집회라는 것은 정치적 구심점이 없는 그냥 모래알 같은 정치 행사가 되고 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고, 쟤네들 모였다가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고 있는 다른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과거의 촛불 집회한테 그 관심을 보면서 아양을 떨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놓고 허심탄회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황교안 대행이 우리의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걱정은 황교안 대행이 너무 빨리 차기 권력 주자의 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면은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권한대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나는 탄핵이 기각되거나인데, 기각되면 시간이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맞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없을 때 지금부터라도 황교안 대행의 차기 대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대책이 마련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 삼성 이재용 씨 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대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대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대안이 필요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황교안 권한대행을 띄우는 순간 이 견제를 받을 것이다. 네. 공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권에 나가기 힘들어진다. 우리가 좀 아끼고 보살펴서 향후에 드러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 두 가지로 봐요.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처신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정중동하게 조용히 좀 가면서.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예. 해요. 본인은. 예.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 밑바닥 민심은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차단되거나 폄하되거나 억제되고 있죠. 예, 억제되고 부분들이 생겨서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억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못 나온다. 그렇죠. 아무도 못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를 그냥 2달 동안 안에 그냥 갖다 갖다 바치는 거, 꼴이 돼버리는 건데. 좌파들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지금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대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여러 그래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저는 신 대표 말에 적극 찬성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굉장히 우리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니까 다치지 않게 노출시키면 안 된다. 한편으로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는 탄핵이 기각이 되고 12월까지 시간이 남으면은, 12월까지 넉넉하게 있으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다행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구속이 덜컹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은 삼성대로, 그걸 보는 국민은 국민대로, 야, 이거 대책이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 큰 비중에 있는 사람이 삼성을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삼성으로서도 황당한 거고, 그 삼성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깝깝하게 된 거죠. 똑같은 상황이 황교안 대행이, 탄핵이 그래서 3월 중순쯤에는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미리 황 대행이 사표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합니까? 본인이 사표 내는 거야. 세상에 평양 감사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그만인 거니까 사표를 낼 수 있고요. 사표를 내면, 지금은 대통령이 유고라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하는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다가 또 유고가 생기면 그 다음 서열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유고 생기면?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 장관.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다음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 다음에는 외교부, 국방부 이렇게 내려갑니다. 순서가. 그 순서대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게 헌법 절차고 대한민국 법의 절차니까 그 법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대통령 탄핵이 생각하기도 싫고, 꿈에 꾸기도 싫고, 하지만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급하니까 그런 대로 지지율이 좀 나오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뽑아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억지 춘향식으로 끌어냈다. 이 역풍 불어서 오히려 그동안 유지하던 지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대안을 열고 우리가 준비하고 띄워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한다. 태극기 민심이 이런 거다. 언제든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우리는 끌어서 쓸 수 있다. 탄핵, 인용, 기각할 거 없이 다음에 우리 뼛속까지 애국자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우리 민심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만이 그때 가서도 우리가 그럼요. 그 칼로 쓰기에 이 좌파들을 때려치는 칼로 쓰기에 좋은데 얘기 안 하다가 그때 뽑아쓰기에는 좀 어설픈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본인으로서는 예. 내가 대권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고 그쵸. 지금 그걸 안 하고 계시고 묵묵히 맡은 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잘 처신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를 그럼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우파 태극기 진영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로서는 생각을 해야죠. 아, 이분이면 어떨까? 저분이면 어떨까? 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권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다행히 오늘 어제 홍준표 지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도 가능한 대안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태 의원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남은 대안은 황교안 대행도 굉장히 뼛속까지 보수이고 태극기 민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또 그 사람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탄핵이 덜컥 인용이 되면은 어떡할 겁니까? 2달 만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삼성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뭐 일부에서는 비판할지 몰라도 얘기해보는 이유가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고 아주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눈치 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래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다. 아, 내가 그러면 참 생각해 보기에는 눈치 좀 봐야 되겠네. 이럴 수 있겠지만, 야, 이거 보니까 만만치 않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내가 앞으로 이거 잘못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가 뼛속까지 보수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나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이 내란 사태의 주범이 될 수도 있겠네. 내가 조심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태극기 민심이란 게 미래가 보이는구나. 그럼요. 쟤네들은 정치 집단이고 그 정치적인 세력화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새누리당이 하지 못했던 지금 뭐 이름을 또 바꿨죠. 전 이름 하도 바꿔갖고 뭐 기억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아이고 참. 신한국당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자유한국당은 또 뭐야. 어디서 자유는 또 갖다 베껴갖고. 그런데요. 눈치를 좀 보는 그런 권력에 그 다가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걱정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깃발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네. 깃발이 없는 어떤 집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없고 그 상징하는 인물이 없으면은 그 조직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 다행히 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말마다 참가자의 숫자를 늘려서 촛불을 압도하고 있지만 이게 촛불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태극기 집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여러 단체들의 지도자들 중에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서는 분이 있던가,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든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차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 기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는 찬성해요. 탄핵이 기각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물 밑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물 밑에서의 논의 자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분열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나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예. 뭐 게다가 신의 한 수에서 제가 황지모 만들어서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망치 황지를 만들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모임이라든가 또 이분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만 든다고 희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이제 한번 물색해보자, 그리고 검증해보자라는 차원인데,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의미는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을 택할 것이냐. 지금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기각돼야 될 일도 이렇게 인용이 돼서 구속이 돼버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결집하는 것을 좀 힘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 세력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슨 우리가 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투표권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민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치권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새누리당도 변화될 수 있고, 네. 또 지금 똥바른 당도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그런 백기투항을 하든지, 백기투항 할 겁니다.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거기에 유승민, 김무성은 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네. 얼떨결에 똥바르고 뛰어나간 몇몇은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태극기 집회가 미는, 혹은 태극기 집회의 민심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예컨대 대통령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20% 정도 나오면은, 바른 정당인가요? 거기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그렇죠. 저쪽으로 그러면 전향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올 것이냐 고민하게 되겠죠. 따라오겠죠, 그러고. 자, 그래서 이 제3세력에 대한 동요를 만들어내고, 네. 또 태극기 세력에 대한 결집을 네. 만들어야 될 텐데,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탄핵, 이제 저는 기각을 100%로 봅니다. 탄핵 기각 이후의 태극기 집회 모습도 변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자,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 권력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고, 2017년 대선을 뼛속까지 애국자가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 태극기 집회의 모습 가지고 될 수 있을 것이냐, 더 우리가 모여야 될 것이냐. 태극기 집회가 일단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동력은 계속 되겠지만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일단 줄어들 겁니다. 원하는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동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 당연히 이제 12월 대선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12월에 대선이 있게 되니까 12월 대선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고시에 권한대행을 잘 했던 황교안 대행이 국무총리로 컴백을 일단 하겠죠. 국무총리로 컴백하면 국무총리 자리에서 본인이 사표를 내고 스스로 그만두고
원하는 정당 혹은 새 정당을 만들어서 대권 후보로 나와야죠. 그렇게 해도 예컨대 문재인 후보나 지금 뭐 야권의 후보들은 작년 가을부터 대선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이란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선거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지금 마음 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우리 태극기 민심을 대변하는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컴백하자마자 나는 그럼 다음번 대권을 위해서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또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 만에 하나. 그러면 황교안 대행도 못 나오고 아무도 못 나오고 그냥 2달 후에 정권을 저쪽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대비하는 황교안 대행의 선택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어야죠. 아, 지금부터 붐을 띄워놓고, 자, 나오세요. 어떤 경우로도 나오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명분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불러내기가 좋은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그 논의를 안 하면은 위기 상황에서 끌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끌어낸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제 네. 황 대행이 정치적 행보를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놔야죠. 그걸 이렇게 끌어내신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참 저와 그 교수님의 언어 선택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황 대행의 정치적 다르군요. 행보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지금 속으로는. 그럴 때 이거 내가 누울 자리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막막하게 마치 오늘 아침에 이재용 부회장이 덜컹 당하듯이 그냥 나를 그냥 이 광야에 그냥 내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본인이 칼자루를 빼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자리를 우리가 깔아놔야 됩니다. 미리 깔아놔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건 황 대행이 할 수 없어요. 황 대행은 황 대행대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황 대행 보고 거기 뭐 우리하고 미리 물 밑에서 교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가 그분이면은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깔아놓으면 되는 거고 또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하고 예컨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은 경쟁하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분열이 생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너무 비겁한 일이에요,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말 제가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야, 설마 탄핵 되겠어? 에이. 그런데 돼버렸단 말이죠. 또 이재용이 설마 구속되겠어? 삼성이 어떤 회사야?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설마 구속되겠어? 아니 덜컥 돼버렸어요. 에이,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설마 조작을 해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작질, 사기질을 쳤겠어? 아니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 어저께 MBC 정규제 TV에서 나온 그 고영태 일당의 그 녹음 파일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짜고 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선도 그렇게 널널하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뭐 널널하게 이제 뭐 탄핵 인용 안 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자.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교수님. 일단 황 권한대행에 대한 또 기타 후보군에 대한 우리 이제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태극기 집회가 해야 될 어떤 앞으로의 목표라는 게 이제 교수님과 저와의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 그렇다면 일단 교수님과 저와의 공감된 생각을 더 확장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 지금의 태극기 집회의 모습 아까 일정 부분 우리가 비판을 했지만 나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그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 매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사로 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분들이 나오고 계시고 수도 없이 나오고 계세요. 예. 또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거기에 또 서민층 네. 또 연장자 젊은이가 지금 뒤섞여서
하나의 우리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우파가요 이렇게 결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동력을 만들어 가려면 지금의 우리 시민단체의 역량 지금 부족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너무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뭐 따따붙다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고요. 예컨대 이제 시청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서로 다른 또 일상생활에서는 다 서로 다른 모습들인데 시청 앞에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였을 때 그분들을 하나의 힘으로 쫙 모을 수 있는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행사의 그 문화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갈 때마다 좀 나오는 노래가 너무 좀 격을 떨어뜨린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집회에서 연설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연설을 참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너무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반복해서 강요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지금 지도 집행부가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보니까 동아일보 사업회도 집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한문합 집회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비교해 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부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그다음에 컨텐츠 이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억지 춘향식으로 껴들어오는 그런 연사들의 발언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자제돼야 되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목표점을 가질 수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음 주에 모입시다. 다음 주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뭘 할 것인가. 이제 희망과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왜 모였는지, 다음 주에 모이면 모이는 것으로 탄핵 기각 이후에도 무엇이 있을 건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덧붙여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태극기 집회 세가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 전 새누리당 의원들 혹은 뭐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오시는 것을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하는데 대신 오셨을 때 그분들이 그동안에 지난 한 뭐 4개월, 5개월 동안에 보여줬던 행태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그런 것을 먼저 좀 이렇게 하고 우리 동참해 주면은 정말 좋겠다. 그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자기 반성 없이 새가 이쪽에 있으니까 또 이쪽에 여기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제압을 해야 얘기하신 어떤 집회의 단계별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생각한 바를 이렇게 결합해 보니까 뭔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누굴 좋아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태극기를 들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자의 할 일들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뭉치는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내일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태극기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실 텐데 내일을 혹시 연사 씁니까? 아니 저는 연사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뭐 부르지도 않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집회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집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와 또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한번 총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앞으로 계속 그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저는 숫자를 불리면서 굉장한 그 에너지를 분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 집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집회는 불임 집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 좌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그 힘이 되는 구심점이 되도록 우리가 집회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태극기 집회 불처럼 붙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심점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구심점이 보이는데 아끼다가 못 된다는 말이 있죠? 아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힘차게 그 구심점을 외치고 그 구심점으로 인해서 더 발전된 태극기 집회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정치권과 언론계를 압박하고 법조계를 압박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2017년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아니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을 확 쓸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새로운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